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63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갈피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랍니다. 63세 아내 남편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외로움.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고요한 호수 같았어요. 잔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밥 먹을 때나 겨우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영혼 없는 소리들 뿐이었죠.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지경이었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지고 제 마음은 텅 빈 방처럼 울렸죠. 마치 제 삶이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달고 다른 노래 같았다고나 할까요. 익숙하지만 아무 감동도 없는. 남편 김영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초에는 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고 퇴근 후 저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때는 남편의 과묵함이 오히려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제잘거리면 그는 말없이 웃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과묵함은 점점 무관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죠. 여보 오늘 시장에 갔는데 글쎄 하고 운을 떼면 응 그래서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 더 이상의 질문이나 관심은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서운함에 화를 내기도 하고 애써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점차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남편의 뒷모습처럼 점차 작아지고 희미해져 갔죠.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텃밭처럼 제 마음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움의 잡초들 말이죠. 제 유일한 낙은 가끔 딸 수진이와 통화하는 것이었지만 수진이도 결혼하고 나서는 저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55세 남자, 예상치 못한 끌림.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등산 모임에 나갔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이나마 활력이 될까 싶었죠. 저는 평소 운동이라고는 집 앞 공원 산책 정도밖에 하지 않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등산 모임 나가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죠. 그곳에서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8살 어린 55살이라고 했어요. 그는 제게 잊고 지냈던 감정을 선물해 주었죠. 그 사람의 눈빛은 깊은 밤하늘의 별똥별 같았어요. 잠시 스쳤지만 강렬하게 빛나며 제 마음을 흔들었죠. 민준 씨는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일밖에 모르고 살았다는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매달려 지냈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에 술자리까지 가족들과의 시간은 늘 뒷전이었다고. 그래서인지 퇴직 후에 갑작스러운 허탈감과 외로움에 많이 시달렸다고 했어요. 저처럼 말이죠. 민준 씨는 결혼도 일찍 했지만 아내와는 몇 년 전 사별했다고 하더군요. 홀로 남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없었고 그는 아예 혼자였으니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산을 오르내리며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스며들더군요.
그는 제가 숨기고 싶었던 감정의 그림자까지 알아봐 주는 듯 했어요. 제가 헛기침을 하거나 머뭇거릴 때마다 그는 제 불안감을 눈치채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죠. 혜정 씨 괜찮으세요? 좀 힘드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과 공감이었어요. 등산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제 손에 들린 그의 명함은 마치 오래된 그림책에서 발견한 보물지도 같았어요. 잊고 있던 설렘과 함께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죠. 민준 씨의 얼굴에는 세상에 풍파를 겪은 듯한 깊은 주름들이 있었지만 그 주름들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빛나 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밤의 대화, 외로움을 채우는 공감대 형성. 그날 저녁 등산 뒤풀이에서 민준 씨와 저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쩌면 그렇게 저와 통하는 부분이 많은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제 작은 한숨에도 숨겨진 슬픔을 알아차려 주더군요.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공감이었어요.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제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위로가 스며들었답니다. 그와의 대화는 낡은 재봉틀이 잊고 있던 옷감을 다시 꿰매는 것처럼 제 마음속 텅 빈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며칠에 한 번씩 만났어요. 민준 씨는 저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선물해 주었죠.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나누고 한적한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발밑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도 귀 기울였어요. 어느 날은 민준 씨가 자신이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내려주겠다며 저를 작은 로스터리 카페로 데려갔어요. 구수한 커피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능숙하게 커피콩을 갈고 뜨거운 물을 부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고 즐거워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저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잊고 살았던 꿈들을 이야기하게 되더군요. 제가 어릴 적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 결혼 후에는 잠시 아이들 키우느라 그 꿈을 접어두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준 씨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선은 마치 따뜻한 봄 햇살처럼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죠. 저희는 가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가 평소 가보고 싶었다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저를 데려갔어요. 분위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민준 씨와의 대화였죠. 그는 제 이야기를 끊임없이 끌어냈고 제 생각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혜정 씨는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분이시네요. 그런 재능을 그냥 두기엔 아까워요. 그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제 메마른 자존감에 물을 주듯 촉촉하게 적셔주었죠. 이런 데이트가 몇 차례 계속되자 저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고 옷차림도 좀 더 신경 쓰게 되었죠. 마치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식물처럼 제 삶에도 조금씩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외출하는 것에 남편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오늘은 누구를 만난다거나 어디에 간다고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응하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 무관심은 저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가끔 엄마 어디 가냐며 묻곤 했지만 제가 등산 모임 간다고 하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친구 미경이가 제가 요즘 부쩍 밝아지고 예뻐졌다고 몇 번이나 물어왔어요. 혜정아,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쑥스러워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민준 씨와의 만남이 저에게 가져다준 변화임을 알고 있었죠. 민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았어요. 숨겨왔던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이 감정은 마치 늦게 찾아온 사춘기처럼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이 나이에 다시 느낀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황홀했죠. 흔들리는 감정, 뜨거웠던 하룻밤. 그날 밤 민준 씨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아쉬운 듯 한참을 서성였죠.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쳤을 때 저는 잊고 있던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듯 했어요. 저희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옆에 앉아 있으니 따스함이 느껴졌죠.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혜정 씨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기대었죠. 그 순간 제 안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민준 씨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죠.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제 모든 불안과 외로움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닫혀있던 오래된 성문이 활짝 열리듯 억눌려 있던 제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고 딸 수진이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죠.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남편에게 죄를 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은 민준 씨의 따뜻한 숨결 앞에서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의 품은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저를 감싸주었고 저는 그의 존재 속에서 온전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제 삶에 다시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이 감정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다시 분출하는 것 같았어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깊은 공감과 육체적 교감을 동시에 느껴본 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제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는 것을 말이죠.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감춰진 진실. 그렇게 꿈결같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 씨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죠. 저는 그의 팔베개를 베고 그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잔잔한 파도처럼 제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죠. 그때 민준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는 저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죠. 혜정 씨,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준 씨의 웃음 뒤에 숨겨진 어떤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조용히 잡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 씨,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혜정 씨를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준 씨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늘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는 딸의 병원비를 대느라
정말 앞만 보고 일했다고 했어요. 아내 역시 딸의 병간호에 매달리다 결국 지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민준 씨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은 늘 뒷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제 딸이 올해 초 결혼을 했어요. 그동안 딸 때문에 미뤄왔던 결혼이었는데 사위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혜정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 이름이 김수진이에요. 혜정 씨 딸 이름과 같아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내준 결혼식 사진을 보니 사위 얼굴이 혜정 씨 남편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민준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 딸 수진이의 남편 이름이 김영호 씨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제 남편과 동명이인인 줄 알았던 민준 씨의 사위가 알고 보니 제 딸 수진이의 남편, 즉 제 사위 김영호였던 겁니다. 이 무슨 기막힌 우연이고 잔혹한 운명의 장난인가요? 제 눈앞이 아득해지고 어지러움에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하룻밤 동안 저에게 세상 모든 행복을 안겨주었던 이 남자가 알고 보니 제 사돈 어른이었다니. 잊을 수 없는 경험과 남겨진 질문.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왜 저에게 그토록 깊은 공감을 표했는지, 왜 저의 외로움을 그렇게 잘 알아차렸는지 그는 딸 수진이의 시어머니인 저의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딸을 통해 이미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켰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정 씨,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혜정 씨에게 끌리는 마음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마치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동시에 저를 향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 씨는 조용히 제 곁을 떠났어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죠. 고마웠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흔적이 남은 침대 시트를 보며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어떤 강한 힘이 생긴 듯한 느낌도 들었죠. 그 하룻밤은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제 사돈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딸과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비밀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할까요? 제 남은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남편과의 관계를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